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권영국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먼저 여는 말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심하나 변호사님, 곧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류하경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님, 그리고 현장 발언에 우리 신국보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인터텍 킴스코 지회장님, 그리고 기자회견부는 두 분이서 하시는데요. 권혁상 발전 비정규직 연대인 노동자님, 그리고 최동호 인터텍 킴스코 노동조합 사무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여는 말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어제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 대책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즉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300인 미만이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 계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내년 1월부터 다시 계도 기간을 한 1년 정도 더 주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를 경영상 이유를 추가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가지고 과로사 국가로 매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논의와 정부의 입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저녁에 있는 삶, 그리고 워러벨이라고 하는 일과 생활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행한 지. 이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지금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든가, 또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민원성 요구를 그대로 받아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삶을 장시간 노동, 과로사의 나라로 오욕의 시대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부당한 것이면 이미 어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당성을 넘어서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매우 위법합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의 시행을 안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지, 법 시행을 해서 집행해야 될 행정부가 스스로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권 침해로서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이따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연장 근로는 시행규칙상의 구체적인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한 특별 연장 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나 또는 재난안전법에 재난에 준하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도 원래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속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사유를 기업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가 고장나든가 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영상의 이유를 특별 연장 근로의 사유로 개정해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의 근로기준법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취지의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 남용죄로 당사자들과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규칙을 가지고 헌법과 모법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헌법소원이 아니면 행정소송 또 가처분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정의당에서는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입장 천명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다음 법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 북칙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거나 위반 시에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00명 이상 근로자가 노동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유예, 이듬해 3월 31일까지 2차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률의 규정과 달리 시행일을 9개월 미루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을 막고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이번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법률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을 막고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본래 계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게 없어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또한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된 법률을 보고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는 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법 시행 이후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스스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그 근로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의 시행 시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지침으로 법률 적용 시기와 이에 따른 처벌을 유예한다면 법의 엄정성을 훼손하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될 유인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될 정부가 이런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특별 연장 근로 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하면서 예외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그에 더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특별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하위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더해서 인가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첫째,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이래 특별한 사정이란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고 협소하게 축소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확장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인가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법령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들어서 특별 연장 근로를 무제한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권을 넘어서 헌법을 파괴하는 아주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법률가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위헌성과 위법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 노동본부장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정 독재,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남용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철도노조가 단체에서 결렬에 따라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는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필수 유지 업무로 남아서 열차의 유지를 준수하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기본권도, 노동자의 기본권도 조화롭게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라서 합법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쟁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국토부는 협의해서 군 특수부대 특전사 요원들을 396명에 달하는 상당한 군부대를 파업 대체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방부의 애초의 답변은 국가재난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투입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올 3월 중앙지방법원은 합법적인 쟁의, 즉 필수 유지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의 파업은 재난으로 볼 수 없으니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부터 진행되는 철도 파업에 군대가 법적 근거 없이 움직인 것 이 자체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자의적인 행정 독재의 일환이라고 해서 파업의 정당성 또 사회적 공익의 유무를 떠나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번 조치도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이용으로 이것을 확장하려는 것도 잘못이고 이제 다가오는 김용균님의 일주기를 맞아야 작년에 개정되었던 이른바 산안법 전면 개정안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이 법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마땅히 철회돼야 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철도 쟁의에 대해서도 군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조속한 타결을 이루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인터테킹스코 지혜입니다. 저희는 항만 수출입 화물의 화물 검정,
검량을 하고 있는 검정사이며 분소원입니다. 저희의 근무 시간은 물동량에 비합니다. 저희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기도 하고 주 90시간이기도 합니다. 선박의 접이한 스케줄에 따라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돌아오는 구정에도 일해야 합니다. 저희의 휴식 시간은 회사가 일이 없을 때이며 저희의 휴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접안할 수 없거나 동료 직원이 대신 근무를 해줄 때입니다. 저희는 단협에 주 40시간, 최대 근무 시간 52시간이라고 떡하니 기재되어 있지만 아직도 저희의 근무 시간은 일이 없을 때까지입니다. 저희의 근무 거부권은 없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이기도 하고 주 90시간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52시간제라는 법안이 통과되자 오히려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단협은 모르겠고 우리는 300인 이하라서 아직 유예기간이니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넘겨도 된다라고 해봤습니다. 회사는 탄력근로제에 합의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을 주 40에서 90시간으로 들쑥날쑥 이용해왔습니다. 조합이 아무리 고소한다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유예기간이니 내년부터였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월 1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오지 않는 아들과 손자 며느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는 언제까지 뺨을 때려가며 기약 없는 퇴근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나라는 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가면서까지 기업만을 위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노동자는 아버지는 국민이 아닌 개돼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약속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에 유예기간이 어디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속에 유예기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 왜 또 기다려줘요? 배부른 기업의 언론 플레이 그만 읽어보시고 거리로 나와 노동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0년 1월 1일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저희의 꿈은 일했으면 쉬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를 파업으로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권혁상 발전 비정규직 연대인 노동자님, 그리고 이어서 최동원 인터텍 킴스코 노동자 사무장님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상권 몰입도 노동 존중 정신도 모두 저버린 보안대책 당장 철회하라. 지난 18일 정부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 연장 근로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안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안에 회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의 다름 아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던 정부였다. 연장 근로시간에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 끝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부의 보완대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초과하여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한 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서 적용하기 위한 장치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정 당시부터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의 대책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하여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유로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인가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인가 여부 결정 과정에서 사업장의 상황에 대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특별 연장 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받은 사용자와 대등한 주의에서 근로자가 연장 근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에 강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보완 대책은 입법 기능에 대한 침탈이다. 개정 법률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상 이유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하기 전보다 특별 연장 근로를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국회의 입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처사로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계도기간 부여는 또 어떠한가? 개정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개정일이 아니라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근로기준법 부칙의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준 것은 규모에 따른 준비기간과 계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차례 유예기간을 부과해 법 시행을 9개월 늦췄다.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임의로 법 적용을 유예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일을 초과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정한 법 시행일을 정부가 늦추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 개정과 시행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개정 법률을 행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 존중의 정신에 역행하고 주 52시간제 도입의 뜻을 퇴색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라는 명목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법 적용을 미루고자 한다면 정의당은 당사자들과 함께 법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정부 당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는 행위이므로 시행규칙의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 과오를 폭로해낼 것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이 노동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